22번, 30번 번호에서부터 그냥 쪼는 거야. 그냥 쫄면은 알고 있던 문제여도 접근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번 구평을 토대로 너네가 제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문항의 번호를 보고 쪼는 일은 없기를 좀 바래. 이번 그냥 시험지에 대한 나의 느낌이 뭐냐면은 1번부터 14번까지는 너무 무난하게 그냥 쭉 흘러가는 느낌? 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1번부터 14번 중에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가 몇 번이냐? 몇 번이었을 것 같아? 14번이었어. 여기서 이제 이 중에 정답률이 제일 낮은 번호가 이제 13번이었는데 13번은 뭐 정답률도 보면은 14번보다 좀 낮고 미적 기준으로 66%, 이제 확통 기준으로 41%뭐 이런 정도의 정답률이 나와 있더라고. 근데 얘는 이제 틀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은, 틀린 친구들은 리미트 여기에 이제 분모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 x제곱 이런 걸 써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일단 저 식의 형태를 좀 이해하려고 저기 0분의 0꼴일 텐데 0분의 0꼴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나 없나를 볼 거야. fx를 아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그려보면 그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fx 때문에 생긴다는 거는 안 나와.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fx랑 kx 플러스 2였나? 걔네들이 만난 순간을 기준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에 대해서도 출제자가 이제 분자에 뭘 써줬어? x제곱을 써놨잖아. 그럼 x가 0이 되는 순간은 좀 예민하게 뭐 하라는 거야? 관찰을 하라는 거지. 저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서 k가 6인 관할 뭐해? 빼먹어가지고 저기서 변별이 됐니 맞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봐봐. 만약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였으면 분자에다가 x제곱이라는 걸 써놓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여기에 왜 이렇게 써놔? 그냥 1 이런 식으로 써놔도 전혀 문제가 바뀌질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왜 문제의 식을, 문제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라는 고민을 그래도 살짝이라도 하면 얘를 틀릴 일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쌤 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되게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풀어도 되지만 약간 그래도 의미가 있는 사점 번호대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어냈을까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 의도에 조금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수할 일이라든가 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출제자의 생각을 조금 너네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14번까지는 내 할 얘기가 아예 없고 15번은 이제 확실히 애들이 변별이 될 만한 문제였다. 정답률을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일단 15번 뭐 정답률 보면은 미적 기준 41%고 확통 기준으로 19%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는데, 야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20% 이하면 변별이 상당히 잘 된 거거든 사실상. 얘는 이제 변별된 문제였던 것 같아.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이랬다 저랬다를 말하기 전에 요 15번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가 느꼈던 거는 이미 우리가 되게 많이 접했던 상황이라는 거야. 저 상황이. 그치? 기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예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 엔제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소재였다. 그러니까 15번까지는 새로운 느낌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면 주관식에서 이거 여기서 좀 놀랐어. 16번에 점화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풀던 15번과 22번은 어디로 갔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16번부터 아무튼 20번까지는 뭐 할 말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21번이랑 22번 문제를 보면 얘네들도 정답률이 낮아서 요 세 문제가 공통해서 100점이랑 1등급을 변별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1등급이랑 2등급을 변별하기도 했던 문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요 21번이랑 22번도 아까 15번이랑 똑같이 이미 얘도 기출에서 등장했었던, 많이 등장했었던 소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9월 평가원은 확실히 이게 풀고 고쳐본 학생 입장에서 뭘 좀 확인하기 좋은 시험이냐면, 내가 기존에 공부를 그래도 좀 잘 해왔는가, 저런 문제를 풀면서 이거 기출에서 많이 봤었던 상황이네, 엔제에서도 많이 봤었던 상황이네, 이런 거를 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공통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끝나고 나서 수요일날 시험이 끝나. 근데 월요일까지 이게 텀이 길긴 하지만 최대한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해설 강의도 보지 말고 어떤 해설지도 보지 말고 뭐 해보라 그랬어?
스스로 다 고쳐보라 그랬지. 스스로 다 고쳐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고쳐지지 않아? 아마 뭐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면은 그래도 기출문제 공부까지 제대로 했다 하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28번 빼고는 다 스스로 고쳐볼 만한 문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내가 한 1등급 커트라인 정도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1등급 커트라인 정도에 걸렸던 친구라면 아마 그래도 한 많아야 2문제 정도 빼고는 그냥 노력을 막 하면 충분히 며칠 동안 고쳐볼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이게 고쳐보면은 그 느낌이 딱 온단 말이야. 아,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안 고쳐져. 아, 그럼 내가 어디가 문제일까? 이거를 스스로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그거를 잘 메꿔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는 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어? 여름부터 이 9월 전까지는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면 실력이 올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9월부터는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전략을 세울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많이 한다기보다는 진짜 어디를 내가 잘 모르지? 이거를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 남은 기간을 잘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틀린 걸 쭉 고쳐봤으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어서 미적분도 얘기를 해보면 미적분 28번은 항등식과 관련된 항등식 해석 문제잖아. 뭐 메소드랑 하이라이트에서도 항등식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걸 이해해가면서 풀었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표현은 새롭지만 그래도 접근하는 방식은 이미 기출에서도 엔제에서도 접해봤던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 뭐 얘는 공비가 유리수인데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이로 가운데가 6이니까 공비가 뭐가 되는지 금방 캐치할 수 있어서 아마 문제를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0번은 근데 정답률이 낮아.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정답률이 이건 정답률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주관식만 말할게. 객관식은 뭐 찍는 것도 들어가니까 요거 22번. 얘는 그래도 정답률이 꽤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던 문제였고, 30번도 꽤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거든. 근데 두 문제 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22번도 보면은 미적 선택한 애들 기준으로 정답률이 25%인가? 그러거든. 근데 저 문제가 정답률이 25%짜리 1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확통 선택한 친구들은 정답률이 5%야. 22번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22번, 30번. 번호에서부터 뭐 하는 거야, 애들은? 그냥 쪼는 거야. 그냥 쫄면은 알고 있던 문제여도 생각이 이렇게 멈추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접근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번 구평을 토대로 너네가 제발 어떤 생각도 했으면 좋겠냐면, 문항의 번호를 보고 쪼는 일은 없기를 좀 바래. 알겠지? 30번. 진짜 너네 수능날 30번이 개 쉬웠던 문제야. 근데 30번이어서 쫄아가지고 틀린 거야. 그럼 진짜 억울한 거거든. 진짜 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번호랑 상관없다. 난이도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9월달 평가원의 느낌이 수능의 느낌이랑 그래도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내 생각이거든. 그래, 나의 느낌은 6월달에도 공통이 좀 무난했고 9월에도 공통이 무난했고 작년 수능도 공통이 사실은 무난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도 충분히 이게 줄을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흐름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쌤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공통은 이런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흐름은 기출문제랑 우리가 풀었던 강K 정도의 풀이만 사실 거의 다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도 수능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내가 이미 집에 책도 되게 많고 뭐 할 것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출이랑 강대 K를 1순위로 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EBS도 풀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그 기출이랑 강K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를 외우다시피 해도 수능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다 쌤 말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남은 기간에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좀 적당히 중간 정도의 문제들도 많이 껴야 매일매일 하는 그 계산량이라는 게 있거든. 너네 다 알지만 문제 풀 때 이게 아이디어는 보여. 근데 계산이 안 돼.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런 실력이 늘려면 평상시에 계산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어려운 문제는 해석이 많지 계산이 많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 문제들도 많이 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